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스캇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 중에 말실수에서 드러난 비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어젯밤 생산자 물가지수가 꽤나 높게 나왔었습니다. 아마도 이걸 예상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역시 시장은 예상이 어렵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미국 증시가 전혀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충격을 받았지만 보합권을 사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거의 뭐 본전이었죠.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거의 본전이었다. 조금 떨어지는 듯 하더니 엄청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평소에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같은 시기에 올해 2분기에 뭐 워런 버핏이나 마이클 버리나 뭐 헤지 펀드나 대형 기관들이 샀던 이제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주식이 막 급등을 하는 경우도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거의 타격이 없었다. 맞죠? 사실 이렇게 PPI 급등이 나오면요. 한 3에서 4% 정도 떨어져도 크게 무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더딥 수요가 굉장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도 여전히 93, 94%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 인하할 거였다는 거죠. 다만 바뀐 게 뭐냐면 요 앞에 B컷 확률 0.5% 9월 달에 인하할 거야. 요게 한 6% 정도 확률이 있었는데요. 그게 옆으로 넘어가서 동결 확률 6.7%로 바뀐 거 말고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뭐 B컷이든 동결이든 6%면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니까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코인 투자를 훨씬 많이 하잖아요. 자, 코인은 왜 엄청 떨어진 것 같지? 분명 코인도 어느 정도 회복은 했는데 그래도 좀 더 타격이 있어 보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코인의 상대적인 조정이 가장 이제 컸던 이유 중에 스쿼퍼센트의 말실수가 저는 그래도 지분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스쿼퍼센트의 말실수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이 재무장관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보시면 얼핏 보면 그렇게까지 뭐 나쁜 소리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다. 미국 국민을 위한 가치 저장이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얼마 들고 있고 팔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 부분이죠. 비트코인을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미국 정부의 전력 비축은 물 건너갔네. 뭐 행정명령하고 뭐 살 것처럼 얘기하더니 에이, 역시 마찬가지였구나. 너네 안 할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비난도 나오고 조롱을 받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하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막 조정을 받고 있는 판국에 이런 폭스뉴스의 인터뷰가 나오니까 막 비난과 막 조롱과 이런 게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페센트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로 SNS를 통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해명을 했던 원문인데요.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의 몰수분은 뺏은 거, 몰수분은 3월의 행정명령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즉 전략 비축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반을 몰수분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재무부가 예산 중립적인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탐험해 보겠다. 익스플로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말을 뒤집은 거죠. 아까는 비트코인 안 산다고 하다가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이 익스플로어라는 단어로도 또 조롱을 엄청 받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좋아하는 맥시멀리스트 맥스 카이저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것 좀 보래요. 익스플로어래. 야, 언제까지 너 탐험할래? 하면서 막 비웃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또 다른 채굴 기업 CEO 나자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너 진심이냐? 아직도 익스플로어라는 예산 중립적인 방법을 아직도 찾고 있다고? 아, 좀 움직여라 좀. 너 언제까지 탐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롱과 비난이 지금도 뭐 좀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스카페센트의 꾸물거림일까요? 아니면 그 위에 상사의 꾸물거림일까요?
당연히 트럼프가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스캇 베센트도 꾸물꾸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꾸물거림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있죠.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백악관 코인 자문위원장 보 하인스라는 분이 최근에 사퇴를 했잖아요. 뭐 30살밖에 안 됐고요. 비트코인은 2014년도에 발굴한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비트코인 공부도 꽤 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공직에 들어왔다고 해서 코인을 다 팔고 전략 비축한다고 해서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고 했는데, 자, 뭐 스콧 베센트나 하우드 루트닉이나 뭐 데이빗 sak스나 이런 분들은요, 그냥 헤지 펀드 내 뭐에 해서 이미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고 이미 이룰 거 다 이룬 분들인데요. 이분은 아니라는 거죠. 뭐 재산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뭐 지금 크립토 있는 거 다 팔고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자꾸 멈춰, 참 기다려 하니까 전략 비축하고 싶은데, 그래서 민간 기업으로 좀 기회를 창출하려고 퇴사를 한 게 아닌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봐라, 보호 하인스도 전략 비축 안 하니까 이제 퇴사한 거 아니냐, 호사가들은 이렇게 또 최근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시죠. 저는 이미 이 5월 초에 스캇 베센트가 비트코인의 구체적인 비축안을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00% 확신을 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비공개를 했거나 뭐 기다려 이런 사인을 했었겠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회사에서 뭐 사장님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요. 사장님한테도 보고할 때 5월 초에 마감인데 상사한테 보고를 안 할 용자가 있습니까? 아, 나 좀 바빠가지고요. 2달 시간을 주셨는데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거나, 뭐 바빠서 뭉개버리거나, 회사에서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거 행정명령인데요. 60일 내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안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베센트였다. 아마도 비축안을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아마 회사에서 이런 보고서 뭐 제안 많이 해 보셨을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를 드리겠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소극적으로 벌금을 범죄자들 걸 뭐 압수를 한다든지 벌금을 모아서 전략 비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 수입물이 많아질 거니까 이걸로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계속 들어봤지만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재평가해서 이걸로 사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 기부를 받든가 뭐 로비를 받든지 해서 아무튼 모두 다 예산 중립적인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빼가지 않는, 물론 관세는 조금 빼갈 수는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뭐 네다섯 가지를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을 하라고 했겠죠. 대통령이 좋은 대로 선택을 하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마도 추정컨대 아, 다 좋았어. 수고했어. 그런데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좀 대기를 하면 좋겠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뭐 관세 전쟁 때까지 기다려라. 관세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내가 좀 전략 비축할 때까지 기다리라든지, 아니면 중간선거 뒤에 남았으니까 좀 더 뒤로 가봐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트럼프는 대기를 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다. 그러니까 지금 하인스보도 대기를 하고 데이빗 sak스도 대기를 하고 재무장관도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이제 스캇 베센트가 폭스뉴스 인터뷰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의 실수가 저는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좀 소설의 요소를 가미를 했을 수 있는 걸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폭스뉴스 인터뷰가 한 20분 정도 되던데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들어봤습니다. 뭐 러시아 푸틴 얘기도 나오고 중국 얘기, 관세 얘기, 뭐 반도체 얘기, 뭐 모기지 얘기, 뭐 금리 얘기, 심각한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일단 이 마리아라는 뭐 여자 기자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얼굴에서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캇 베센트 별로 표정이 좋지 않죠. 굉장히 약간은 좀 쩔쩔맨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던데, 아무튼 이 두 분의 인터뷰를 제가 오랜만에 핵심 부분만 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제 까만 글씨예요. 기자님인데요. 뭐 앞서 이제 부동산 모기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금 가치도 재평가하고 계시죠? 지금 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2.6억 온스
온수가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8,10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재무부가 금 엄청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73년 이래 지금 금 시세가 엄청 올라서 이거 다 이제 따지면 한 7,500억 불 정도 될 텐데 이게 이제 한화로 하면 1,000조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자, 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원문도 썼어요. 금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물어봐 좀 알려달라.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제가 이거를 폭스뉴스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스카페센트가 뭔가 기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실수가 나왔을 텐데 기자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보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본 줄 알았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비트코인이 이러저러저러 할 것이다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찾아보니까 엉뚱하게도 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비트코인 질문은 처음부터 답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금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자, 스카퍼센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금에 대해서 답을 하죠. 우리 금 엄청 많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재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국민을 위해서 저장 가치로 보유를 할 겁니다. 쭉 모아갈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충격적인 겁니다. 또한 21세기 들어와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제 전략 비축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진 않겠지만 매도도 안 할 겁니다. 아까 150억에서 200억 불 정도 있을 겁니다. 앞선 그 인터뷰 내용 보셨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쭈루루 나오는 건데 3초간 정적이 흐릅니다. 왜냐면요. 마리아는 금을 물어봤는데 금은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은 비축 얘기를 쭉쭉쭉 얘기를 하니까 안 물어봤는데 이 사람 뭐지? 정말 3초 정도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더 증거로 제가 가져온 게 보통은요, 뭐, 금 얘기하면 금이 뜨고요.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뜹니다. 옆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분명히 금에 대한 질문이고 아마도 마리아 기자님의 이 대본에는 금 얘기일 거예요. 자, 금이 뜨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얘기를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화면에 있지도 않은 금 얘기를 혼자 하시면서 말실수를 겪으면서 곤혹을 치르고 계신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지금 갔다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하죠. 비트코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당시에. 그리고 이분도 약간은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눈을 보고 막 이렇게 세게 질문을 하는데 지금은 땅을 보면서 대본을 찾아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저는 좀 예민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베테랑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면 뭐 정리를 하는 거죠. 미국의 대차대조표. 이 대차대조표는요.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미국의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현금화 하신다는 게 현금화는 이제 축적을 해간다, 전략 비축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축적을 한다는 게 1월에 발표된 그 청문회에서 얘기한 국부 펀드랑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1월 달에 미국에서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뭐 비트코인이나 뭐 사실 국부 펀드 뭐 석유나 뭐 이런 거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요거랑 지금 뭐 금이나 비트코인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스카펠센트도 약간 민망하죠. 괜히 말했나? 왜 비트코인 얘기를 내가 했지? 요런 약간 망설이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고요. 이것들은 여기서 이것들이란 거는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얘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연관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것들은 모두 독립적인 아이디어다. 제가 듣기엔 어떻게 들렸냐면요. 비밀리에 진행 중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금 얘기하니까 스콧 베센트의 머릿속에서는 비트코인이 자동빵으로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요. 뭐 누구랑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 제정 등 더 깊이 파고들 거다. 더 연구를 할 것이다. 아까 뭐 익스플로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또 멋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부채가 아니라 미국은 항상 부채의 나라죠. 위대한 유산을 레거시를 물려줄 겁니다. 라고 뭐 멋있는 얘기도 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로 넘어간다는 건데 제가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기자는
금에 대한 전략 비축 어떻게 되세요? 금 뭐 어떻게 파실 건가요? 모으실 건가요? 사실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스캇베센트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비축이 자동으로 나오면서 거의 머릿속에 지금 연관 검색어로 금 비축, 전략 비축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수를 했다는 건데 결국은 금 비축도 하고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로 넘어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암호화폐 비축까지도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 툭 치니까 다른 게 툭 튀어나왔다는 거죠. 물론 제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암호화폐 비축하겠구나. 안 그래도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더더욱 확신을 심어주는 뭐 제가 예민하고 좀 뭐 달리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런 이제 비밀을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불리시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리시한 상황에서도 뭐 어제 PPI 좀 이제 오르니까 폭락을 외치는 하이에나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또 우르르르 몰려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이 제이콥 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인데 어쩌다 이러게 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젊은 피터 시프 같은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회의론자입니다. 어제 재무장관이 미국이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요거를 인정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정책, 전략적인 비축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리고 뭐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내부자들 뭐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거다. 여기 보시면 뭐 데이비 삭스도 뭐 다 팔았다고는 하지만 뭐 안 팔았을 거고 보 하인즈도 뭐 이제 떠나버렸다. 뭐 자기들끼리 뭐 트럼프만 뭐 재미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신나게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앞선 그 트윗에 이어서 이런 이제 차트를 올립니다. 뭐 시뻘겋죠. 막 엄청 막 폭락이 나오면서 니네 다 팔고 떠나라. 다 팔고 떠나라 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막 끊임없이 올립니다. 지금 이더리움 언스테이킹이 줄이 막 정체가 어마어마하다. 이 출구 대기열에 갇혔다. 그래서 12에서 15일 정도 걸려야 당신들 스테이킹 풀어서 도망칠 수 있어. 이게 당신들이 얘기하는 파이낸스의 퓨처 아니냐, 미래 아니냐 하면서 또 막 조롱을 하고 있죠. 도망쳐라. 이 암호화폐는 내부자들이 많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분 외에도 뭐 제임스 윈, 하이퍼 리퀴드 뭐 고래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이제 뭐 알트코인 시즌이 좀 저 뒤로 갔다. 시장들이 실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플랜 B도 나와서 뭐 조정이 나올 거다. 누가 나와서 조정할 거다.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제임스 윈은 하이퍼 리퀴드 고래 중에 삼형제 중에 뭐 맏형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분 뭐 하고 있나 이제 8월 15일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삼형제가 모두 돈을 다 잃었다. 제임스 윈이 이제 첫째 형이라고 한다면 5월 말 기준으로 거의 뭐 8,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후 이거 몽땅 물론 원금 2천만 달러까지 다 잃었다. 어마어마한 돈을 다 날렸고요. 두 번째 형 콰티오도 300만 달러로 시작해 2,600만 달러까지 불렸지만 역시 다 잃었고 셋째 동생 아길러 트레이즈도 3만 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귀신 작전입니다. 지금 나는 이제 나름 인플루언서고 고수고 막 트레이더 중에 다 우러러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 잃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신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서 이걸 좀 이익을 보는 걸 조금은 나만 잃을 수 없다. 물귀신 작전을 쓰지 않을까. 항상 뭐 댓글 보면은 뭐 떨어진다, 도망가라 이런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나만 잃을 수는 없다. 니네들도 다 잃어야지. 왜 너네들만 돈을 벌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토시 할아버지가 깨어나든 뭐 전쟁이 나든 난리가 나도 마라톤이다. 꽤나 지금 이거 오래 갈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겠죠. 호재들 중에서. 그리고 그 뒤에 SLR 규제 완화, 그리고 양적 완화, 그리고 YCC라고 해서 이제 중앙은행이 채권 금리를 조정을 하면서 이게 지금 다 유동성을 늘리는 조치들이거든요. 요게 분명히 나온다. 근데 요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장관 시키면 그냥 하면 됩니다. 패드에서도 하면 되고요.
자, 요거에서 이제 뭐 Alt ETF 뭐 빠르면 한 10월쯤 뭐 스테이킹과 더불어서 되지 않을까. 지금 요런 것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호재의 끝판왕은 암호화폐 전략 비축이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실수 에피소드를 보면서 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암호화폐 전략 비축. 또 하나의 힌트가 있었잖아요. 바로 스티븐 미란의 보고서에 결국 거기에 뭐 관세 전쟁, 뭐 약달러, 뭐 말하라고 협의 5만 가지 다 있었는데 결론은 암호화폐랑 금을 사라 였잖아요. 여길 봐도 전략 비축, 저길 봐도 전략 비축.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코인의 전략 비축을 안 했다. 관세 전쟁만 하고 코인을 전략 비축을 안 했다고 하면요. 미라니 형의 보고서에는 당연히 주식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식이 없어요. 관세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결국 주식 막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왜 주식이 없었느냐? 코인과 금을 전략 비축을 하기 때문에 주식은 비축을 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인텔을 좀 미국에서 국유화하고 주식을 좀 사겠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아까 나왔었죠. 미래 이제 국민들,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 미래에 우리는 위대한 자산을 남겨주겠다. 암호화폐랑 금을요, 계속 모아가겠다는 뜻으로 볼 때, 그러면 코인이랑 금을 사는 게 낫죠, 주식보다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정부가 사고 안 팔기 때문에, 모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나, 결국은 이것보다 더 큰 호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때까지는 마라톤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아마도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중간선거 승리와 또 분위기를 이제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면서 여차하면 3연임도 노리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있을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이나 알트코인 ETF 등 호재를 조금씩은 늦추고 있으면서 좀 길게 보지 않을까 계속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정답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달리는 만큼 강세장 속에 조정이나 하락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